한때는 예약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딱 한 자리를 잡기 위해 한 달을 기다리고 알람 맞춰 경쟁하던 그 시절, 오마카세 그 자체가 성공의 인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 많던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 SNS를 뒤덮던 후기는 사라졌고 수강 신청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매장 앞은 한산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마카세는 일본어로 전적으로 맡긴다란 뜻입니다. 즉, 셰프에게 메뉴 선택을 100% 맡기는 요리 코스를 뜻합니다. 손님은 그날의 모든 메뉴를 셰프에게 맡기고 셰프는 가장 신선한 재료로 오늘의 스타일로 완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요리를 내놓는 거죠. 한국에 오마카세가 처음 들어온 건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신라호텔, 조선호텔 같은 특급 호텔 일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처음엔 철저히 고소득층 그리고 4050 중년층의 접대용 식사였던 거죠. 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 호텔 출신 셰프들이 청담동 압구정 등의 독립 매장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마카세 문화는 점차 일반 대중에게 퍼지기 시작했죠. 오마카세의 진짜 폭발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본격적으로 불이 붙습니다. 해외여행은 막히고 명품 소비도 쉽지 않던 시기, 그 돈이 고급 외식, 특히 오마카세로 쏠렸습니다. SNS에선 인증샷 열풍이 불었습니다. 오늘도 다녀왔다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 성공했다 경쟁이었죠. 오죽했으면 당시 수강 신청이라는 말이 유행어였습니다. 이건 초밥을 뜻하는 스시와 대학교 수강 신청이 합해진 말인데요. 대학교 강의 수강 신청보다도 식당 예약 잡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열풍의 중심엔 MZ세대가 있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나답게 나 중심의 경험, 초개인화된 소비에 꽂힌 이 세대에게 오마카세는 오늘 이 순간 셰프가 나를 위해 준비한 단 하나의 요리였습니다. MZ세대는 오마카세에 푹 빠졌죠. 이들의 SNS에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오마카세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마카세 열풍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특급 호텔 셰프들과 유명 스시집 장인들이 하나 둘씩 독립 매장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원래는 호텔에서나 먹을 수 있던 고급 요리가 호텔이 아닌 골목으로 들어온 거죠. 분위기도 캐주얼해지고 가격도 낮춘 미들급 오마카세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 전년보다 뚝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회복은커녕 경기 자체가 박살난 거죠.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21년부터 무려 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파티는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죠. 영끌 소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가계부채 최고치라는 암울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그 직격탄은 외식업, 특히 프리미엄 외식 시장이 맞았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선 외식부터 줄이니까요. 게다가 식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인건비도 급등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수익이 주는데 지출도 폭증했습니다. 결국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 결과 불과 1년 전만 해도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였던 오마카세 매장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청담동, 강남, 한남동의 매장들이 대거 폐업 수순을 밟았죠. 심지어 특급 호텔 출신 셰프를 앞세워 문연 매장들조차 문을 닫았습니다. MZ세대의 사랑을 듬뿍 받던 미들급 오마카세 매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 앞에선 명성도 스토리도 모두 무의미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만 일식당 577곳이 폐업했습니다. 이 말은 서울에서 매일 2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중식당보다 170곳, 카페보다 400곳 이상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무너진 건 바로 일식당, 그 중에서도 오마카세였습니다. 2024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외식업체 전체 폐업 수는 무려 17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외식업체의 21.5%가 사라졌는데 이건 최근 5년 내 최고 수치입니다. 거리에 있던 식당 5곳 중 한 곳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무너진 겁니다. 그 중심엔 고급 일식당과 오마카세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급 식당이라 하면 한식도, 중식도, 양식도 있죠. 근데 왜 유독 오마카세만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MZ세대의 시선이 돌아섰습니다. 팬데믹 땐 열광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요즘 MZ세대들은 나만을 위한 특별함보다 오히려 효율 높은 가성비에 꽂혀 있습니다. 언제적 애슐리냐 싶은데 최근 뷔페식 음식점 애슐리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라고? 바로 환호를 보냅니다. 둘째, 그 돈이면 일본 간다는 수요의 폭진입니다. 팬데믹 기간이 끝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폭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였죠.
일본은 제주도만큼 가까우니 한국에서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먹느니 일본에서 여행도 하고 오마카세도 먹고 기념품까지 챙기는 게 낫다는 겁니다. 게다가 환율마저 땡큐였죠. 2024년 일본 관광객은 무려 3,687만 명에 달했는데 그중 한국인 비율은 무려 24%인 881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일본 관광객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셋째, 파인다이닝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파인다이닝은 업종 특성상 고급 재료를 써야 하고 인건비는 비쌉니다. 그러므로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파인다이닝 식당들은 일정 수준 매출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익은 커녕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 오마카세 역시 파인다이닝 업종이죠. 버티기가 힘듭니다. 넷째, 신뢰를 잃은 업계의 자업자득입니다. 오마카세 열풍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어갔는데요. 고급이라는 명목 아래 과도한 요구사항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이용 가격의 100%를 예약금으로 선결제하게 한다든가 이틀 전 예약 취소는 환불이 안 된다든가 하는 과도한 정책이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매장이 갑이고 손님이 을 같은 마인드의 정책들이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만 비싸지 서비스도 별로고 음식도 특별할 게 없다는 공장용 오마카세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똑같은 코스, 똑같은 구성, 심지어 똑같은 그릇까지 어느 매장을 가든 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오늘의 재료가 아니라 오늘도 그 메뉴였습니다. 실망한 고객들은 발길을 끊었고 오마카세에 대한 입소문도 점차 줄었죠. 그렇다 보니 오마카세 원조국가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 문화가 자리 잡혔다면서 열받게 하는 비난을 늘어놓았는데요. 일본 주요 매체에서 한국의 오마카세 문화를 조명한 건데 한국의 오마카세 열풍이 젊은이들의 사치와 허세가 깔려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서울 유명 오마카세 매장 손님의 80%가 20대 30대 커플이고 연인과 외출해 SNS에 자랑하는 것까지가 세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고객들도 더 정이 떨어지는 거죠. 오마카세가 무너진 건 단지 경기 탓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고 보여주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죠. 특별함 없는 공장형 코스, 소비자를 무시한 운영, 진짜 맛보다 SNS 인증이 앞선 문화. 오마카세의 진정한 본질은 결국 퇴색됐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오마카세는 여전히 매력적인 외식 문화입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 화려함이 아닌 진심, 그날만을 위한 한 접시의 가치. 그걸 다시 되살리는 순간 오마카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진짜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접시가 아니라 한 접시의 감동입니다.